전략 공천으로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의원 선대본부에 지금 고문직으로 합류를 했어요. 네. 방자하다. 방자하다. 일할 데 없다. 그러다 갑자기 또 들어가 버렸는데 탈당 출당 얘기하다가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는 느낌인 게 큽니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떤 되는 잔치판에서 이게 좀 막전이니까 표현을 좀 하자면은 네. 깽판을 치는 그 과거를 남겨두게 되면 이게 그 이후의 정치 어떤 여정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한 숟갈이라도 거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내시려고 하는 건데 조금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모양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030 지지율이 본인의 굉장히 큰 하나의 자산이었는데 최근에 전략공천 논란을 겪으면서 2030들이 그런 밀실에서 이렇게 뭐 약간 공천 거래 같아 보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졌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2030 지지층도 많이 좀 떨어져 나왔고 어떤 사실상은 별로 얻는 것 없이 좀 합류하게 되신 그런 모양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유승민 의원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예. 벌써 하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합류하지 않으면 지금 말한 것처럼 앞으로 큰일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조금 거기도 실기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책 역량이 있고 네. 실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약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으로 합류해서 원희룡 본부장이 하는 역할을 좀 나눠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합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그때 정도. 좀 나올 거예요. 더 이상 네. 나올 수는 네. 그 앞에 나오긴 어렵고. 네, 그 정도 타이밍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우리 기자들은 좀 파악했습니까? 홍준표 의원 모습들을.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 그 전에 비판하고 이랬던 게 사실상 뭐 소리 있는 아우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이기는 대로 본인 지분을 챙겨야 되고 만약에 져도 홍준표가 깽판 나서 졌다라는 이제 책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조금 비슷한 게 이낙연 전 대표랑 물론 원팀은 됐지만 최근에 부쩍 막 광주 같이 가고 의정부 같이 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이제 후보를 그때 당시에 지지했던 의원들 한 30명도 막 갑자기 원팀 막 호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가까이 오니까 이기든 지든 본인을 지분을 챙기거나 아니면 책임을 좀 피하려고 하는 뭐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뭐 인생 최대 위기다 뭐 이렇게 네. 본 것 같거든요. 저를 뭐 무조건 저 결단의 기회였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네.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제일 안 좋은 방식으로 합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고. 거의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좀 참. 네, 맞아요. 그리고 얻는 것 없이 들어왔고 사실은 여기에서 또 이제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분이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물론 모릅니다. 뭐 종로의 전략공천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유력한 분 중에 한 분인 건 맞는데 이게 한 번 괜히 언급이 되시면서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네. 또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추천했던 전 수성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공천을 선언을 하면서 네. 좀 이상해졌고 못 가게 결국은 되겠죠. 네, 무공천을 선언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홍준표 후보의 제안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무시했다. 네.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얻은 것 없이 들어오는 모양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참 그런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래 경선에서 안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지를 선언했다가 네. 홍준표 의원이 공천 이야기에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다음에 먼저 홍준표 의원보다 먼저 캠프에 합류를 하고 뒤에 이어서 홍준표 의원이 또 들어왔어요. 굉장히 좀 중간에 붕 뜬 진짜 붕 떠.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유. 거기서 조건 없는 합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저도 사석에서도 뵙고 했었지만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조건 없는 합류를 먼저 선언했고 또 그러니까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네. 또 자기만 이렇게 계속 바깥에 남아 있는 게 더 어색해진 측면도 그죠. 있고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좀 원팀 그렇게 된것 되는 같아요. 잘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깥에서 저격을 안 하시는 그것만 해도 좋다. 네, 네. 엄청난 도움이죠. 도움이 될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OBS